노다지 썰전 오늘은 한화솔루션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 이후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는데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한화솔루션의 미래, 과연 이게 위기일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그 발표된 실적이나 또 산적한 과제들을 보면요. 현 상황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어쩌면 좀 비관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기 극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제 관점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3분기 매출 자체만 보면 3조 3,644억 원. 이게 전분기보다는 7.9%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개발 자산 매각이 좀 있었고요. 또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사업이 괜찮았어요. 물론 영업이익 적자는 아쉽죠.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케미칼 부문 적자가 줄었고 첨단 소재 부문은 30억 원 흑자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지분법 이익이 아주 크게 개선됐는데 이건 여천 NCC 수익성이 좀 나아지고 또 하나 호텔앤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염가매수 차익이라고 하죠. 1,572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앞으로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이게 TFO, 그러니까 제3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하나솔루션은 이미 TFO 사업 모델로 전환을 해서요. 향후 한 2년간은 사업성을 확보하고 장기 성장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특히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대한 신규 AD/CVD, 그러니까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가 오히려 한국과 말레이시아 생산 시설에는 가격 경쟁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통관 지연 문제도 연말에는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PRC 모듈 수요나 가격 상승세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면의 그림자가 저는 더 짙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4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는 사실. 이게 가장 뼈아프죠. 신재생 에너지 수익성 악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 비율이 189%, 순차입금 비율이 112%까지 올랐어요. 총 차입금은 14조 4천억 원을 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4분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미국 통관 지연, 이게 계속되면서 가동률이 낮아지고 판매량이 줄어서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그 AMPC라고 하죠.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예상액도 3분기에 682억 원이었는데 4분기에는 약 400억 원으로 급감할 걸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간 AMPC 가이던스도 기존에 7천억 얘기했다가 4천억 원 후반으로, 연간 판매량 가이던스 역시 7.5기가와트에서 6기가와트로 크게 낮춰 잡았잖아요. 여기에다가 미국 태양광 시장 공략의 핵심인 그 카터스빌 셀 공장 3기가와트짜리인데 이게 양산 시점이 설비 문제로 2026년으로 밀렸습니다. 이러면 미국 솔라허브 구축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거죠. 케미칼 부문조차 4분기에는 정기 보수도 있고 또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고 적자 폭이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요. 근데 신재생에너지 부진을 너무 구조적인 문제로만 보시는 건 아닐까요? 통관 지연은 뭐랄까 일시적인 이슈일 수 있고 연말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솔루션이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고요. 개발 자산 매각이나 EPC 호조가 그래도 실적 악화를 일부 좀 방어해주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주택용 TPO 전환은 분명히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관세 정책 변화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통관 지연이 언제 풀릴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죠. 이게 장기화되면 낮은 가동률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4분기 적자 전환이나 AMPC, 판매량 급감, 이건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토스빌 공장 지연은 부담을 더 키우는 악재죠. 이걸 그냥 일시적 문제로만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카토스빌 공장 지연 물론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인곳하고 웨이퍼 생산 라인은 2026 1분기 내부 공급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셀 양산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당연히 하고 있겠죠. 또 기존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설비를 활용해서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좀 차분하게 정상화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핵심인 셀 생산에 차질이 생긴 건 미국의 통합 생산기지 구축 전략에 분명한 타격을 주는 사안입니다. 그냥 뭐 정상화 노력만으로 비용 증가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다 없앨 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무 상태 악화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 189%, 순차입금 비율 112%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익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이런 재무 부담이 앞으로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분떡 이익 같은 비영업 부문의 기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계획된 아주 큰 규모의 추가 투자는 없기 때문에 재무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환경 변화도 꼭 위협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관 이슈는 결국 해결될 문제이고 그 non-FOSC, 그러니까 해외 우려 기업이 아닌 곳이나 DSA, 미국 내 부품 사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급자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경쟁국에 대한 ADC, VD 조사는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주택용 TSPO 시장의 성장세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통관 지연 해서 시점은 여전히 좀 안개 속이고요. FOSC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수요 회복이 더딘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택용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회 요인보다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게 현재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EPC 사업이 잘 해주고 있고 주택용 TSPO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 그리고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관세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3분기 실적 충격과 좀 암울한 4분기 전망, 거기에 카타스빌 공장 지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또 무거워진 재무 부담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많은 시간과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한화솔루션의 현 상황을 두고 저희가 서로 다른 분석을 좀 제시해 봤는데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